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영원한 공주님 이공주입니다. 오늘 아이에게 딱 하나만 가르친다면 자기조절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장 자기조절이 남다른 아이의 비밀. 감정조절. 감정조절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면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으로 행동과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과 더불어 자기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정 조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며 수정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일 뿐 아니라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 반응의 조절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감정 조절은 한 인간이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일하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능력에 영향을 준다.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이 모두 감정 조절에 영향을 받는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맞춰 공부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방과 후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거나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학교 숙제와 준비물을 챙기고 잠을 자는 모든 과정이 감정 조절과 관련된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아이는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는 자기 생활을 스스로 챙기고 공부하고 친구를 사귀고 노는 등 많은 삶의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감정 조절을 잘하는 아이가 세상을 잘 살아가게 되는 셈이다. 감정 조절은 다른 조절 발달의 바탕이 된다. 아이의 뇌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자라난다. 호흡이나 맥박, 혈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인 뇌간, 즉 뇌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는 뇌간이 성장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운동, 감각, 언어, 집중, 사고와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성장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뇌간과 대뇌피질의 중간에 위치하는 변연계의 발달이 대뇌피질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변연계는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곳으로 감정을 느끼고 기억을 회상하며 기억에 감정을 입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변연계의 발달이 잘 이루어져야 대뇌피질의 발달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이의 감정 조절은 행동 조절과 인지 조절에 영향을 준다. 아이는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낄 때 자기의 행동과 생각을 잘 조절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 뇌는 학습을 할 수 없다.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변형계가 과활성화되고 대뇌피질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을 사용하거나 행동 조절과 인지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잘 조절되는 편안한 상태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인 조지프 루드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각성될 때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도 각성되면서 뇌 전체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아이는 엄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리 말해줘도 잘 들리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조차도 어렵다. 왜냐하면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가 아이의 생각하는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아이의 행동 조절과 인지 조절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의 특징, 관심 있는 주제에 집착하고 전환을 어려워한다. 실망이나 좌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한다. 루틴에 집착하고 유지하고 싶어 한다. 사소한 일에 쉽게 폭발한다.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심하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놀이할 때 친구가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면 화가 난다. 네,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을 보면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빨리 정리하라고 하냐고, 자기 더 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관심 있는 주제에 집착하고 전환을 어려워한다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아이는 이 중에 어느 곳에 해당하는가요? 감정 조절과 관련된 특징은 크게 전환, 실패와 좌절을 견디는 능력, 감정 반응의 정도, 감정을 인식하고 말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자,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힘, 전환. 이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입니다. 별이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가 수업이 시작되었는데도 계속 놀고 싶다면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이접기를 하다가 다른 활동으로 넘어갔는데도 종이접기만 계속 하겠다고 해서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 종일 내내 뽀르통해서 수업에 참여도 안 하고 친구들에게 툴툴거리기도 합니다. 자, 전환은 한 가지 상황에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가 수업 시작종이 울리면 자리에 앉아서 교과서를 펼쳐야 한다. 놀이터에서 친구와 시소를 타다가 친구가 미끄럼틀을 타자고 하면 시소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전환이다.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는 놀다가 공부를 해야 할 때 안 하겠다고 떼를 부리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만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다. 전환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평소에 하던 일과 장소가 바뀌는 것을 싫어하고 계획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싫어한다.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남들보다 쉽게 짜증을 내고 피곤해한다. 새학년이 되어 선생님이나 교실이 바뀌면 적응하기가 어렵다. 감정 전환도 잘 안 되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혼이 나면 그런 감정이 오랫동안 이어진다. 감정 조절을 잘하려면 전환을 하고 변화를 견디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전환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한 가지 주제나 과제에 집착하느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한다. 아침에 학교에 갈 준비를 할 때, 학교에서 수업할 때, 친구들과 놀이할 때 모두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환을 잘못하는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면에 전환을 잘하는 아이들은 자신을 환경과 주변 사람, 계획, 요구에 따라 잘 맞춰서 끌고 간다. 자, 우리 아이는 전환을 잘하는 아이인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실패와 좌절을 견디는 능력. 지석이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지석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줄넘기 5급 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했는데 시험이라 긴장한 탓인지 익숙한 사범님 앞인데도 계속 잘 안 되고 3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줄넘기를 던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범님이 어르고 달래 겨우 진정을 시켰지만 수업이 끝나 집에 가자고 하니 또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서 결국 아빠가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지석이는 어려서부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아이였고 먹고 싶은 소보로빵이 없으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가게까지 가서 빵을 사다 달라고 떼쓰고 비도 안 오는 데에 장화를 신겠다고 우겨서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역시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유치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잘못을 지적하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지석이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아이였습니다. 기질상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매우 높고 지금 당장 만족을 지연하고 불확실성을 인내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떠올리면서 걱정하고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했다.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숙고하고 적절한 해결법을 찾는 일에는 서툰 반면 순간적인 직감과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판단이 좌우되고 자칫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만한 극적인 형태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에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경험한다. 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위험한 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유아기에 이미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사용해야 하고 대소변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봐야 하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다. 먹고 싶은 음식을 동생과 나눠 먹어야 하고 좋아하는 장난감도 친구와 함께 가지고 놀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간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단체 생활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일이 있고 간절히 원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아이들은 자란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을 견디는 능력을 학습하며 확장해 가는 것이다.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것은 실패와 좌절의 상황에서도 분노가 폭발하거나 뽀록통해지는 등 감정 기복을 보이지 않고 상황에 잘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지석이와 같은 반인 주민이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는 발표를 좋아해 수업 시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손을 들고 발표를 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시켜주지 않으면 갑자기 화를 내고 교실을 뛰쳐나가기도 했다. 담임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하루에 2번까지만 발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손을 들어도 발표를 시켜주지 않을 수 있다고 미리 설명한 다음 조금씩 기다리는 연습을 시켰다. 그때부터 발표를 시켜주지 않아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주민이의 행동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매번 저요! 저요! 하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을 들었다. 그래서 선생님은 주민이에게 너무 큰 소리로 저요라고 말하면 손을 들고 싶은 친구들이 손을 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알려주면서 그날의 발표 기회 2번을 모두 사용하고 나면 손을 들지 않는 연습을 따로 시켰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조금씩 더 큰 좌절을 견디도록 노력하는 몇 달의 시간을 보내며
주민이에게는 좌절을 견디는 능력이 점차 자라나기 시작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감정 반응의 정도. 특정 사건에 대한 감정 반응의 정도. 여기 주한이란 친구가 나오네요. 주한이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짜증을 심하게 내고 위험한 행동을 한다. 주말에 친구랑 놀기로 한 날 친척이 돌아가셔서 급하게 다 같이 장례식을 가는 길이었다. 친구랑 놀지 못해서인지 차 안에서 앞좌석을 발로 차고 운전하는 아빠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부모님이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해도 진정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쳤다.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하여 휴게소에 들려 장난감을 사달라는 아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주한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작은 일에 폭발하듯이 화를 내는 바람에 옳은 주장을 했는데도 비난을 받기도 한다. 주한이 자신도 힘들거나 불리한 상황이 생길 때면 화가 올라온다고 했다. 저도 바뀌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감정이 조금만 올라오면 멈출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 아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는 강렬한 감정 반응을 유발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부모의 이혼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같이 큰일뿐만 아니라 재량 휴업일이나 방학과 같이 일상생활의 루틴이 바뀌는 상황, 친구들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 마음에 들지 않는 성적이나 결과물, 부모님의 잔소리, 신비 아파트처럼 무서운 캐릭터가 나오는 프로그램,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는 뉴스나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재난 문자와 같이 불안이나 공포를 초래하는 것들은 주변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 아이마다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에 똑같은 경험이나 자극에 대해서도 다르게 반응한다. 한 연구에서 감정 조절은 외부의 사건이나 자극에 대해 감정 표현이 증가하는 정도와 속도, 감정 표현의 강도, 감정 표현이 감소하는 정도와 속도를 조절하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기도 했다. 스트레스나 짜증이 날 만한 감정 자극이 있을 때 우리의 첫 감정 반응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 사건의 맥락이나 의미, 상대방의 의도를 짐작하고 내 감정을 인식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분노와 짜증과 같은 감정이 먼저 마음속을 치고 올라온다. 아직 전두엽의 조절 기능이 작동하기도 전에 말이다.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자극은 먼저 강렬한 감정 반응을 일으키지만 전두엽의 조절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감정 반응의 강도와 지속 시간, 표현 방법을 조절하게 된다.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주변 상황의 영향과 자극을 받아 짜증을 내거나 울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폭발하는 아이도 있고 만성적으로 늘 짜증을 내는 아이도 있다. 사춘기나 이전의 아이들은 전두엽의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 반응의 강도가 세고 감정 기복을 보이기 쉽다. 이후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전두엽의 조절 기능이 자라면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다독이고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 도영이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는 3세 후반에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친구를 깨무는 행동이 가끔 있었다. 엄마는 아이의 언어 발달이 또래보다 약간 느리다 보니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했다. 5세 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친구와 다퉜다고 피드백을 받기 시작했다.
도영이는 친구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다투게 되면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다. 그러다가 친구를 깔고 앉는 일이 생겨서 결국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나중에 찬찬히 물어보니 자기가 자기 물건을 마음대로 만져서 친구가 자기 물건을 마음대로 만져서 화가 나 깔고 앉았다고 했다. 도영이는 자기 감정을 차분하게 살펴 다른 사람에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마주한 상황을 분석해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워 자꾸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와 공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좌절과 소외감, 또 억울함을 느끼는 듯 했다. 도영이에게는 감정이 크게 자극되었을 때 이를 스스로 견디고 진정시킨 후 적절한 수준으로 언어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 필요해 보였다. 감정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관찰하고 인식하여 말로 표현해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언어화이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취약하다. 자기 마음속에 불편하고 싫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왜 생겨난 것인지 알아차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이가 겁을 먹거나 감정에 압도될 때 주변 어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알아주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며 조절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 도영이가 포크레인을 계속 가지고 놀고 싶었는데 친구가 가져가려고 해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이렇게 감정을 느끼게 된 이유를 알아주기. 도영이가 화가 나고 속상했나 보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 그래도 친구를 깔고 앉으면 친구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다음에는 나 지금 포크레인 가지고 놀고 있어. 조금만 더 놀고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해보자. 이렇게 조절 가르치기. 도영이는 친구들과 다툴 때 마음속에 검은 덩어리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 언어화해서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것이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아이일수록 자신의 감정 반응을 돌아보고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이가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감정을 풀어내어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 조절을 못해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교에서의 공격적인 괴롭힘은 무엇이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그래서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감정 조절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준다. 감정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아이는 목적 달성에 방해되는 감정을 잠시 분리해 둘 수 있고 짜증이나 불안에 의해 이성을 잃지 않고 자세를 견딜 수 있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가족이나 교사, 또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인 학업과 진로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감정 조절에 대해서 읽어보았어요. 좀 페이지 수가 많아서 제가 조금 실수한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아이의 감정 조절, 우리 아이의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다시 한번 연구하고 아이를 잘 돌보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